A매치를 치르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복귀한 이강인이 마르세유전에서 교체로 나서 무난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 위치한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리그앙 2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 PSG가 마르세유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PSG는 승점 62점이 되며 2위 브레스트를 12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또한 공식전 2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가 전반전에 우리의 최고점과 거리가 멀었.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을 잃으면 위험한 상황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경기는 퇴장으로 바뀌었지만 저는 후반전에 우리가 매우 좋고 매우 진지하고 매우 엄격하고 매우 견고하고 매우 단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우 잘 방어했고 우리는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노력했고 역습으로 상대를 잘 공략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서포터즈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분명히 그들의 것입니다. 라며 수적 열세 속 승리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이강인은 한국과 태국에서 열린 3월 A매치 2경기를 모두 뛰고 PSG에 복귀했습니다. 특히 태국 원정에서는 정확한 패스로 손흥민의 추가골을 도우며 한국의 3대0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PSG는 전반 36분 수비수 루이스 베랄두가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의 역습 찬스를 저지해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놓였습니다. 0대0으로 팽팽하던 하프타임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랑달 콜로무아니를 대신 이강인을 투입했습니다. 이강인은 왼쪽에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볼 전개를 도왔습니다. 이날 20개 중 18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며 90%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안전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키패스는 없었지만 드리블과 태클은 각각 1회씩 기록했습니다. 선수 스탯으로 평점을 매기는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6.5점이라는 무난한 점수를 줬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평점이 낮았던 선수는 무하니, 베랄두, 루이즈, 리카 에르난데스 선수였으며 비슷한 평점은 음바페, 아센시오, 하키미 선수였습니다. 이날 최고 평점을 받은 건 수차례 선방을 보여준 잘루이지 돈나룸마와 결승골을 넣은 비티냐였습니다. 돈나룸마의 평점은 8.9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돈나룸마는 무려 10개의 선방을 기록하며 골문을 틀어막았습니다. 특히 베랄두의 퇴장 이후 PSG가 내려서면서 많은 슈팅을 허용했지만 무실점으로 버틴 건 돈나룸마의 활약이 컸습니다. 비티냐는 8.8점으로 돈나룸마의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좋은 활약을 선보였고 선제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비티냐는 후반 8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돌파에 성공하며 직접 역습 찬스를 만들었고 우스만 덴벨레와 원투 패스 후 깔끔한 오른발 마무리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 외에도 패스 성공률 86%, 드리블 5회, 태클 3회 등 뛰어난 스탯을 남겼습니다. 중원에서 한 자리는 비티냐로 고정될 만큼 비티냐는 현재 프로 데뷔 이후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 명이 퇴장당한 이후 바로 교체 카드로 이강인 선수를 투입시키며 안정감에 무게를 둔 엔리케 감독이었는데요. 수적 열세를 극복한 파리 생제르맹의 기분 좋은 승리였고 거기에 보탬이 되었던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45분을 뛰며 볼터치 29회, 패스 성공률 90%, 드리블 성공 1회, 볼경합 성공 2회, 가로채기 1회, 태클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을 두고 프랑스 매체 푼 메르카토는 평점 5.5를 부여하며 그는 가장 많이 달리며 경기장 넓은 영역을 커버했다. 패스 실수가 없었고 수적 열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신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의 지시를 받았고 영리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플레이였고 잘 해냈다고 칭찬받은 이강인 선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축구 전문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팀 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컨은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음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음바페는 팀 계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PSG는 선수들이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음바페에게 부수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프볼 뉴스 프랑스 또한 알켈라이피 회장은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새롭고 젊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발 명단이었다. 경기 후에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했다라며 현재 PSG가 리빌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최대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적수가 없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시즌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급하게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선수들은 매 경기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어리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수들이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젊은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강인의 미래도 좀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얼마 전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6에서 8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에 부합하는 나이대입니다. 여기에 최근 슈퍼러브 축구 유튜버 팀이 발렌시아 훈련장에 방문하여 이강인을 유소년 때 가르쳤던 스승을 만났는데요. 이강인을 12세, 17세, 18세 때 가르쳤던 앙글로 코치와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앙글로 코치는 이강인은 항상 우상향으로 발전을 했어요. 12세 때 이미 또래들과 다르다는 것을 제 눈에는 보였어요. 나이에 비해 기술이 좋고 상대방을 쉽게 제치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나서 발전하며 진화했고 경험을 쌓아 성장하고 더 좋은 선수가 되었어요. 발렌시아 1군 선수감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 아카데미 훈련장에서의 데뷔골과 환상적인 활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라며 극찬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강인 선수는 천재 선수란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발렌시아 팀 내에서도 항상 나이가 2살 더 많은 형들 팀에서 경기를 항상 업해서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전체 팀에서 유럽팀에서 스카웃하려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뿐 아니라 스페인 국대에서조차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국적 이민을 시켜려고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스페인 축구를 씹어먹은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많거나 흔할까요? 강인 선수의 천재성, 잠재성은 많은 레전드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등비등 선수였음 절대 외국인을 이민시키려고 안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강인만한 선수는 20년간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레전드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이어 세계 축구사에 또 한 번의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강인이 터치플레이 채널에서 고 유상철 감독님이랑 얘기한 게 있었는데 유럽 선수들은 기본기는 엉망인데 상대가 압박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판단 능력이 빠르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스페인 유수는 어릴 때 경기를 많이 뛰고 경기력 위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스카우터들이 한국 선수들 평가할 때 기술이 좋고 빠르고 기본기도 훌륭한데 전술이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강인이는 이를 갖추기 위해 외국에서 축구를 해야 한다고 강인이의 부모님들께 적극 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인이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어서 방송 후에도 UBFC에서 따로 교육했었고 결국 10살 때 스페인행이 성사되면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U20 월드컵 4강 김은중 감독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옛날보다 기본기, 개인 능력이 훨씬 앞서고 있으나 특별하지 않은 것은 특징이 없다. 전술이해도 게임 운영 능력과 더불어 개인적 특징이 강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게임 운영 능력, 전술이해도 등이 탁월했고 탈압박과 드리블이라는 개인 능력까지 좋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